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227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 여기를 한번 보죠. 지금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재개발은 열악하다, 재건축은 양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비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누구인가라는 부분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적 사업 시행자가 원칙적 사업 시행자 시장, 군수 등입니다. 이 등자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시장, 군수 등.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이 이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시장, 군수 등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치인이라 그래요. 정치인이란 말은 선거로 뽑혔다는 소리예요. 시장, 군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다 선거로 뽑혔으니까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대신 사업을 할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누구냐면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하거나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등 그랬으니까 주택공사 말고 LH 말고 누가 또 있다는 소리인데, 누가 있냐 그러면 지방공사를 포함합니다. 이 등이라고 하는 말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지방공사. 그럼 지방공사가 누구냐면 울산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개발공사, 경남도시개발공사 이런 걸 지방공사라 그래요. 그래서 LH나 지방공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원칙적 사업 시행자는 이게 조합이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원칙적 사업 시행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조합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지금 사업의 종류를 세 가지로 보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개인데 그 중에서 조합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그래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둘 다 원칙적 사업 시행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조합이 원칙적 사업 시행자다. 다만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나만 시장, 군수 등이 원칙으로 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누구냐라는 걸 먼저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 227페이지에 거기 제2절 사업 시행자의 1번 내부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그 시장, 군수가 또 빠졌네. 뭐가 빠졌어요? 등이 빠졌네.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시행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겨서 228페이지를 봐요. 228페이지 가운데 네모입니다. 228페이지 가운데 네모는 재개발 사업 시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228페이지 가운데 2번 네모입니다. 그래서 박스 1번에 보니까 조합이, 박스 1번에 조합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8페이지를 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봐요, 여기.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1번 누구라고 되어 있다고요? 조합. 2번 누구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자, 그 다음에 228페이지 맨 밑에 3번 네모입니다. 3번 내보니까 재건축 사업 시행자인데,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나왔습니다. 조합이 원칙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 요건데, 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물어보게 되는데, 지금 크게 사업을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재개발 사업밖에 없어요. 다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재개발 사업밖에 없다. 이게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요. 그러면 시험 문제다가 토지 등 소유자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도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유일하게 어디만 가능하다고요? 재개발만 가능해. 재개발만. 그래서 아주 이걸 타켓으로 노려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개념이 안 서 있기 때문에 많이 속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을 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하는 거는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는데 조합밖에 안 되는데 이게 홀랑 속는단 말이에요. 조합이 하거나 아니면 공공이 해야 돼. 공공은 누구라 그랬어요? 시장, 군수 등이라든가 주택공사 등을 공공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는 건 공공재건축이니까. 어쨌든 간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없다. 토지 등 소유자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을 꺼내봅니다. 메일 정리 노트 꺼내보죠. 자,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서 거기 07번 보겠습니다. 07번입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원칙적 사업 시행자는 하나다. 누구? 조합이죠. 여기 원칙적 사업, 재개발, 재건축 둘 다 원칙적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는 건 누구라고요? 조합이에요. 조합.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두 개를 묶어서 원칙으로 물어보면 조합 하나밖에 없어요. 조합. 자, 그 다음에 08번입니다. 08번. 주거환경 정비사업, 개선사업의 원칙적 사업 시행자는 가로다. 가로 누구다? 여기 봐. 원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원칙이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입니다. 시장, 군수 등.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233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233페이지로 가니까 맨 꼭대기에 제3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매년 나온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칠판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지금 정비사업 중에서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은 두 개다. 뭐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하고는 누가 시행자라고요? 조합이 원칙적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인드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를 정비구역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정비구역 안에 정비조합, 정비조합을 갖다가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정비조합은 무엇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 추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을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가 뭘 하냐면 창립총회를 하게 해야 됩니다. 창립총회. 그런 다음에 조합을 설립시킵니다. 자, 추진위원회는 언제 구성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정비구역 바운다리죠. 구역이란 말은 범위, 장소, 나와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할 장소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 5인
여기서 5인은 위원장 포함해서입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지네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뭘 정하냐면 운영 규정이라는 걸 정해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추진위원회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니까 운영 규정도 정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운영 규정과 구성에 대해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뭘 받아야 되냐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시장, 군수 등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이제 조합을 설립시켜야 되는데 조합을 설립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동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동의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인가를 시장, 군수 등에게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텐데 추진위원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추진위원회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승인. 시장, 군수 등한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은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동산 공법은 토지 행정법이에요. 행정에 관한 법이에요. 공법이라고 해서 토목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동의서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조합이 두 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무슨 조합 두 번 나온다 그랬어요? 재개발 조합하고 재건축 조합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누가 시행자였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라고 아까 써줬잖아요.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거나 조합이 발생할 리가 없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될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재개발하고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재건축 사업을 재개발부터 할까요?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조합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교재를 잠시 짚어드릴게요. 어디를 좀 보시자면은 저쪽 그 236페이지 맨 밑에를 볼게요. 236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 거기 2번 가로에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 재개발 사업의 동의 요건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밑줄 치세요. 밑줄 칩니다.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면적의 2분의 1 이상,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요겁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동의서 제출해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그 다음에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 동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에게 뭘 받아야 한다? 인가. 맨 마지막에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라라고 교재의 마지막 줄에 써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문제는 요 재건축 사업은 조금 복잡해요.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어떻게 나눠지면 주택단지 안, 주택단지 안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주택단지가 아닌 바깥을 갖다가 포함을 하려고 그래요. 주택단지가 아닌 바깥을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요거는 요 재건축 사업 주택단지 안을 대상으로 할 때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바깥까지 포함할 때하고 동의 요건이 다르다. 오른쪽 페이지 꼭대기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꼭대기입니다. 그러면 주택단지 안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각 동별, 이 각 동이란 말이 뭐냐면 이거부터 할게요. 지금 재건축 대상은 뭘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아까 아침에 첫 시간에 했는데 저기 지유지장고 떼인에 아파트 연립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다시 재건축 대상물은 뭐가 나가고요? 아파트 연립. 그럼 아파트니까 101동, 102동, 103동 있는데 그 101동, 102동, 103동을 그걸 각 동별이라 그래요. 101동 각동, 102동 각동, 103동 각동입니다. 그럼 101동, 102동, 103동 각 동마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각 동별 과반수의 동의와 그 다음에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이 구소가 뭐냐면 구분 소유자를 줄여놓은 겁니다. 구분 소유자의 100분의 70입니다.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 및 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단지 아닐 때는 동의가 조금 복잡해요. 어떻게 하냐면 각동별 101동, 102동, 103동 각동별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니까 자 이런 소리예요. 지금 재건축은 아파트나 연립을 대상으로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101동, 이게 102동, 이게 103동, 이게 104동, 105동, 106동 이렇게 있을 때 101동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큼 동의받아야 된다고요? 과반수. 각 동일이니까 101동 얼마라고요? 과반수. 102동 과반수. 103동 과반수. 이 단지 이게 1단지라고 해볼게요. 1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큼 동의받아야 한다? 100분의 70. 단지 전체라고 돼 있잖아. 구소는 뭐야? 구분 소유자 100분의 70. 그 다음에 여기 이 1단지 전체 면적의 얼마라고? 100분의 70. 100분의 70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전체 구분 소유자 100분의 70, 면적의 100분의 70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실무인데 이론으로 지금 실무를 배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주택단지가 아닌 바깥을 포함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좀 이렇게 더 포함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포함해서 여기까지 포함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까지 다 포함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택단지가 아닌 바깥이 포함된 상태야. 이해됐죠 지금? 네. 이렇게 됐을 때 동의 요건은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이상 동의 및
그 다음에 면적의 3분의 2.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면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3분의 2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이 조합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거의 정답은 이 동의 요건에서 정답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거의 이게 조합이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동의 요건에서 잘 많이 나왔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5년 36회 때 여기가 법이 개정됐단 말이에요. 여기가 4분의 3, 4분의 3 있다가 100분의 70, 100분의 7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걸 출제 안 했어. 36회 때. 그러니까 이게 37회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이게.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출제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가 뭐였다고요? 4분의 3, 4분의 3.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올해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100분의 70, 100분의 70으로 바뀌었다고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36개 시험 문제다가 안 냈어요. 올해 시험이. 내년도 37회 때 이걸 낼 거란 말이에요. 올해 바뀌었으니까 올해 안 냈으니까 내년도에 이 문제가 나올 거다. 그래서 요거 특별히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볼게요. 지금 이 조합이 어떤 뭔가를 결정을 하려 그러면 총회를 소집해서 조합원 전체 다 의사를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조합원 전체를 다 모으려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의 권한을 조합의 권한을 갖다가 대행하기 위해서 뭘 들 수 있냐면 대의원회를. 이 대의원회인데 이 대의원회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다. 100인 이상인 정비조합은 이 대의원회를 갖다가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뭐냐면 필수입니다. 선택하지 못해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교재와 관련해서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245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245페이지 7번 내부에 대의원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245페이지 가운데 7번에 대의원회 의무적 설립이다.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하되 조합원 수가 동그라미 몇 인 이상이라고 되세요? 100인. 100명,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쭉 밑줍니다.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필수 의무사항이다. 이런 소리예요. 반드시 둬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이 조합은 아까도 여기 있습니다만 조합을 설립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인가. 다시 한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인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 받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지에다가 등기하면 성립이 돼요. 다시 한번 등기하면 뭐 한다고요? 성립.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프린트물로 가보겠습니다. 메일 정리 노트로 가볼게요.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가지고, 거기 어디 보냐면, 09번 볼게요. 프린트물 09번입니다. 09번. 재개발 사업. 자, 재개발 사업 네모칩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밑줄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와 그 다음에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거기까지. 자, O입니까? X입니까? O예요. 여기 재개발 사업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슬러시 거기까지 잘라가지고 O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누구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여기서는 네, 누구한테 받아야 돼? 조합 설립 인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 등에게 받아야 됩니다. 시장, 군수 등에게
받아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 조합원수가 가로 이상인 조합은 대연회를 어떻게 한다? 대연회는 조합원수가 얼마면 도죠? 여기 조합원수가 얼마? 100인. 100인 이상이다.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연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죠. 두어야 한다. 그럼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지난주에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걸 봤어요. 도시개발조합의 대연회는 몇 인 이상일 때예요? 50인입니다. 50인.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지난주 도시개발조합 둘 수 있다. 지난주 도시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오늘 정비조합은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비교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은 둘 수 있다. 정비조합은 두어야 한다. 50인, 100인. 이제 1, 2월에 또 하고 3, 4월에 또 하고 5, 6월에 또 하고 7, 8월에 또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차이는 끊임없이 비교형 문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숙지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출제를 하는 출제 포인트다.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자, 일단은 뭐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은 그 2번만 잠깐 볼게요. 그 246페이지 246페이지에 중간 8번을 한번 볼게요. 246페이지에 중간에 8번에 보니까 조합의 임원이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조합의 임원은 세 가지예요. 어떻게 세 가지냐면 조합장, 이사, 감사 요 세 가지를 임원이라 그래요. 자, 교재 보기 전에 먼저 다시 조합의 임원은 세 가지 뭐 세 가지라고요? 조합장 제일 먼저 뭐라고요? 조합장 그다음 뭐라고요? 이사 그다음에 감사 이렇게 두 개 됩니다. 합격을 하시게 되면 합격자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 합격자 모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회장도 두고 이제 총무도 둔단 말이죠. 그럼 왜 총무를 두냐면 이제 회비를 거둘 거 아니에요? 동기 모임을 해야 되니까. 동기 모임은 회비를 걷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총무가 그걸 갖다가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걷어가지고 뭐 카카오 뭐 이렇게 동문회 모임에다가 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고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거를 쓰게 되면은 이제 돈을 어디다 썼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감사를 둬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하고 이게 이 1년마다 이걸 갖다가 정기총회 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조합도 큰 덩어리가 크고 돈도 많으니까 꼼꼼하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거기 박스가 있는데요. 박스 위에 두 줄 올라갈게요. 박스 위에 두 줄 올라가니까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합장 조합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명. 박스 위에 두 줄 올라가서 조합장 일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일명,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쓰여서 임원은 종류가 그렇게 세 가지예요. 조합장, 이사, 감사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247페이지 쪽으로 가봐서 247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임원의 임기가 나왔어요. 임원의 임기. 그래서 보니까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중요한 거는 연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조합 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고요? 3년 이하로 한다. 그렇지만 뭐가 가능하다?
연임할 수 있다. 그럼 한 번 더 해도 된다. 한 번 더 해도 되지만 세 번 더 해도 돼, 두 번 더 해도 돼요. 어쨌든 간에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내면 3년 이하에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내거든요. 문제다가 연임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 하나 볼게요. 조금 전에 조합의 임원이 종류가 세 가지. 뭐 있다 그랬어요.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조합의 임원에게 조합이 보수를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줘요. 그러면 보수를 얼마를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럼 정하면 그거를 어디다가 정해야 되냐면 정관에다가 정해요. 정관. 그래서 이 조합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확정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어디다 둘 건지, 조합장, 이사, 감사 숫자를 정하는데 몇 명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보수를 얼마로 할 건지도 여기서 다 정관에서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을 청산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을 건지, 그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면적을 어느 정도 할 건지를 다 문서로서 정해야 됩니다. 그 문서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정관이라 그래요. 문서의 이름입니다. 이 조합의 약속을 정했는데 그 약속에 정해진 이름을 정관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수도권 쪽에 이 조합장들을 서로 하려고 그런다. 이건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 조합장을 하게 되면 보수가 꽤 많이 나오고요. 이사도 꽤 많이 보수가 나와요. 보통 이사 같은 경우도 보통 월 한 200은 준단 말이죠. 조합장 하면 5, 600만 원, 심하면 1000만 원까지도 줍니다, 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시공사 선정하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권이 많이 개입돼요. 그래서, 조합장 오래 하면은 감옥 갑니다. 해먹은 게 많거든. 그래서 감옥을 안 가려면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번 하고 다 넘기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 오래 살아. 괜히 욕심 부려서 연임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감옥 가게 돼 있어요. 왜? 연임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해서 힘이 세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해먹게 돼 있거든. 결론적으로. 그래서 감옥 갔다 그러면 조합장이 이제 해먹고 감옥 가는 거 많죠. 조합장이 이사 이제 총회에서 이렇게 이사 선임해야 되는데 자기 다 힘 있는 자기가 다 알만한 사람들 이사 심어 놓잖아요. 감사도 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된다고. 조합장이 자기 신복들을 다 이사 감사 심어 놨기 때문에. 권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조합장 이사 감사는 대부분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해먹거든요. 법을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법을 빠삭하거든.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빠삭하게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사람들이 해먹어요, 다. 자, 251페이지에 이제 꼭대기로 가가지고 사업 시행과 관련된 파트로 들어갑니다. 조합에서 임원을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꼭 뭔가 사고가 터지면 찾아와요. 그래갖고 이제 자문을 구하죠. 그러면 제가 어디 이사로 있는데요. 어디에 지금 조합장으로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문을 구하러 와가지고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조합비 받아가 거기서 비용 조합비 거기 받아서 잘 받아서 쓰다가 소리 없이 해먹고 있다가 이제 뭔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와서 찾아왔고 명함 내밀면서 이제 시행 이러는 거예요. 미워서 안 해주려고 하다가 그냥 동문이라서 해준다. 자, 251페이지 쪽으로 가서 이제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를 갖다가 지금 작성해야 되는데 이 사업 시행 계획서는 시행자가 작성을 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시장, 군수 등에게 받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행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여기서 시행자 누굴 말한다? 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조합을. 왜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중에서 조합이 3분의 2를 차지, 시행자 중에 3분의 2가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행자는 대체적으로 다 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작성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비 계획에 따라야 됩니다. 정비 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비 계획에 따라서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시장군수는 여기에 대해서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인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걸 14일 이상 뭐 하냐면 공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이라는 공람 기간 내에 말로 하지 말고 의견서가 있는 자는 의견서를 요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면 되고 시장 군수는 여기에 대해서 60일 내에 결과를 갖다가 지금 알려야 됩니다. 알리는 걸 갖다가 통보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를 내줄 건지 말 건지는 60일 내에 결과를 알려주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아까 첫 시간에 요 정비계획의 입안자가 누구라고 아까 칠판에 써줬을까요? 1시간 지났으니까 또 그동안 다 날아갔겠죠? 엄청난 휘발성이기 때문에 들을 때만 알지 이거는 1시간 지나면 완전히 백지돼 버려요. 공법은 너무나 빨리 날아가 버려요. 입안권자 칠판에 써드렸습니다. 누구라 했을까요? 구청장 등하고 6명의 시장 군수라고 써줬습니다. 지어졌구나. 6명의 시장 군수와 구청장 등. 그래서 계획이니까 행정계획이니까 6명의 시장 군수와 구청장 등이 작성한 거고 그러면 시행자는 여기서 말하는 시행자는 조합이니까 조합이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지 마음대로 작성하면 안 되고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시행인가를 신청해서 시장군수들한테 인가를 받아내는데 시장군수는 바로 인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공람을 시켜 가지고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서 60일 내 인가 여부를 통보해 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거기 251페이지 맨 꼭대기를 볼게요. 거기 1번에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 제법 52조 1번 거기 1번 내부 밑에 사업 시행자는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행자가 누굴 말한다고요? 조합이라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조합.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어디에 따라서 정비 계획. 저기 써놨잖아요. 정비 계획에 따르라고. 정비 계획은 누가 입안했다고요? 구청장 등, 그 다음에 6명의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시장 군수, 6명의 시장 군수가 입안을 했죠. 입안된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252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자, 252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 꼭대기 3번 네모에, 사업시행인가, 거기 사업시행자, 여기서 조합이 되겠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 아까 그 정관이 뭔지 얘기해드렸죠? 예, 정관 등을 첨부해서 밑줄 칩니다.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한테 제출하라고요? 시장 군수 등에게. 자, 그다음 맨 밑으로 갑니다. 맨 밑에 파란색 2번을 봅니다. 사업시행인가 기간.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에 제출이 있은 날로부터 거기 밑줄 칩니다. 사업시행계획서에 제출이 있은 날로부터 동그라미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여기 써놨습니다. 며칠 내에 결과 통보하라고요? 6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중간에 4번이에요. 4번에 사업시행 인가 절차입니다. 4번, 파란색 4번. 공고공람한다.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밑줄 칩니다. 관계서로 4번을 14일 이상 공람하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기 써놨습니다. 시장 군수는 며칠 이상 공람을 시켜야 된다고요? 14일. 요 14일이라는 숫자를 자꾸 내니까 요 14일이라는 숫자를 숙지하셔야 돼요. 14일 이상 공람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양가를 위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의견을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내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알았어요? 서면, 서니까 서면으로 해야 돼.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맨 밑에 시장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다. 말로 구두로 하는 건 안 됩니다.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5페이지 쪽으로 가니까 분양과 관리 처분인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거기 251페이지 쪽에 251페이지 쪽에 그 첫 번째 박스 사업 시행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요 박스 있는 내용도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그 중에서 거기 3번을 볼게요. 박스 안에 3번에 보니까 임시 거주 시설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 자, 왜 임시 거주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이 들어와야 될까요?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일단 건축물이 있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저밀도로 개발됐습니다. 1층, 2층, 3층, 5층, 10층 이렇게 저밀도로 개발되어 있는 건물들이에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뭐만 필요하다 그랬어요? 땅, 토지만 필요해.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철거, 해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주택이 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도 다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가 되면 이 사람들 이사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이걸 때려부시지. 이사를 나가야 때려부시지. 그러면 어딘가 이 사람들이 나가 있을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시 거주시설이라든가 또는 전세로 나간다면 전세 비용을 이렇게 대출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이주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주 보상비를 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때려 부셔야 땅이 나오고 그래야 이 땅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이제 올려 지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30층인지 49층인지 모르지만 올려 지으려 그러면 일단 거기 3번에 임시 거주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4번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임차인이 있을 때 임차인도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니까 세입자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6번에 보니까 임대주택 건설계획 재건축 사업은 제외되니까 재개발을 할 때는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그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 8번에 보니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 계획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거 이제 어떤 경우냐면 임차인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에서 임차인들이 여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 요런 곳에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야 때려 부시지. 사람이 있는데 때려 부실 수 없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건물을 부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있는 건 못 부수잖아요. 그럼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소유자는 조금 있다가 들어갈 겁니다. 쉬었다가 오면 들어갈 건데 소유자는 분양 신청을 해갖고 때려 부시고 나서 새로 짓게 되는 이 아파트에 다시 들어오면 돼요. 근데 세입자는 들어올 거 아니잖아. 세입자는 못 들어오지. 그러니까 세입자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거기 7번에 임대주택 건설계획, 그 다음에 국민주택, 7번에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 그 다음에 8번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무런 개념 없이 쭈르륵 읽어가지고는 하나도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있는 사람을 드러내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드러낼 수 있다. 근데 주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니까 그러면 전세 비용 받았다가 다시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주인들은. 문제는 세입자가 제일 문제라면 세입자가. 그러면 그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인데 거기서 잘 못해주게 되면 저항이 발생하고 이제 철거할 때 이제 막 너 죽네 나 죽네 이제 멱살잡이하고 이제 불 지르고 난리 나는 거야 이제 그 대책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면. 자, 그 대표적인 게 그 용산 재개발을 할 때 그 세입자들 대책을 안 해줘가지고 그때 분신 많이 했잖아요. 그때 시장이 누구였어? 오세훈이잖아, 오세훈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세훈이 때문에 사람이 여러 죽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누구야? 이명박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막 그냥 난리가 났던 그런 거예요. 255페이지 쪽에 이제 분양과 관리 처분 계획인데 요거는 이제 쉬었다가 와서 할 건데 칠판은 지우지 말고 두세요. 예.